2026 머니 체크포인트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주거비입니다. 요즘 이제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월세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값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월세 지수가 131.2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 월세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1년 전과 대비해서 봐도 한 10포인트 이상 급등한 수치고요. 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이 1년 사이 10만 원 이상 올랐는데 작년 1월에 134만 3천 원에서 12월에는 147만 6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원룸의 경우에도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걱정이 크신데 작년 11월에 거래된 서울 전용 33제곱미터 이하 연립 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한 달에 7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숨만 쉬고 살아도 월급의 절반이 월세로 그냥 뚝 떨어져 나가게 생긴 건데 이거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주로 이제 청년들이 원룸에 이런 곳에 많이 살잖아요. 청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는 작년까지만 사업을 진행을 하고 마감될 예정이었는데 다시 계속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19세에서 34세까지 혼자 사는 무주택 청년 가운데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그리고 부모님을 포함했을 때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소득 기준을 좀 더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누가 월세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이거 딱 이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청년 아닌 분들 혹시 혜택이 있을까요? 네, 평일에 각자 다른 지역에 살다가 주말에는 함께 사는 그런 이제 부부들 있잖아요. 네. 직장 때문이라든가 뭐 자녀들 학교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각각 이렇게 따로 살림을 하다 보면 두 집 살림을 하느라 월세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데 그동안엔 이런 집 같은 경우에 무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중에 세대주 혹은 뭐 무주택 세대원 한 명만 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해부터는 이 부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부부가 낸 월세액을 합산해서 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15%에서 17%까지 세액공제니까 그만큼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주거비야말로 줄이는 만큼 생활비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요거 꼭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은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네, 2026 머니 체크 포인트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전기 자동차인데요. 일단 전기차 얼마나들 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 총 대수가 무려 1,916만 8천 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23%가 증가를 하는 수치입니다. 국내 상황을 봐도 꽤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 11월에 보면 신규로 전기차 등록한 대수는 20만 대를 넘어섰는데요. 전기차 보급 사업이 시작된 2011년 이후에 이 최대치고요. 또 작년 말 기준으로는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무려 93만 대입니다. 연간 신차 보급 대수 중 전기차가 1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장 이번 달엔 누적 1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수치상으로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어떤지 증명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올해 전기차와 관련해서 좀 챙겨볼 수 있는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전기차라는 게 사실 환경에 좋기 때문에 장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공개한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 이걸 내놨는데요.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작년과 똑같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 장려한다며 그런데 대신에 전환지원금이라는 게 신설이 됐어요. 휘발유차나 경유차 같은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원금에다가 기존에 있던 전기차 보조금, 국가 보조금, 뭐 지자체 보조금 이런 걸 합치게 되면 중형 전기 승용차 기준 최대 68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680만 원이요? 네. 와우,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전기차 달려간다. 전기차 좋은데요? 네. 근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물론 조건이 있지 않을까?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연기관차 사자마자 바로 팔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를 이 폐차하거나 판매를 해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미 저공행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차를 팔았을 때는 요건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또 부부 사이나 뭐 부모 자식 간에 차를 팔았다고 하고 이렇게 넘겨주면서 전기차를 사게 되면 이런 전환지원금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들려오는 얘기로는 전기차가 내년에 더 비싸진다고 올해 안에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네, 일부 맞는 소리입니다. 이게 정부가 점진적으로 앞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와 재정 여건을 보면서 보조금을 좀 줄여 나가겠다라는 방향을 이미 설정한 바가 있어요. 이 전기차 보급이 어느 정도 일정 단계에 올라서면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 이런 거죠. 보조금을 전액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도 현재는 5,300만 원 미만이지만 2027년 내년부터는 5천만 원 미만으로 강화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그 조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언젠가나 구매를 할 것 같은데 내년이냐 올해냐 이거 고민하고 있다면 비교적 혜택이 두터운 올해를 주목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그 자동차 보험료 뭐 곧 인상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료가 5년 만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올해보다 작년보다 1.3에서 1.5%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개발원에서 이제 요율 검증 절차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보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 타당한가 이 검증 절차가 끝나는 게 한 1월에서 2월 말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르면 2월 하순부터는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올해 실손보험도 약 7.8% 인상이 예고된 만큼 맞아요. 자동차 보험료 인상까지 더해지게 되면 이거는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고정비 지출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오르고 이러니까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혜택은 잘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 알아봐야 될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네, 2026 머니 체크 포인트 세 번째 파트는 교육비입니다. 이 식비는 포기해도 교육비는 포기 못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이제 다가올 신학기 대학 등록금으로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요즘 대학 등록금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꽤 비싸던데. 근데 늘 10년 비싸서 넘어가지고. 늘 이거 비싸죠. 거의 그렇죠. 1,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네. 항상 비쌌잖아요. 이게 평균이기는 한데요. 4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이 710만 원이었습니다. 2010년 이후 최고치. 이게 평균이니까 비싼 곳은 더 비싼 거죠. 그렇죠. 2024년 학자금 대출 규모도 무려 2조 원을 넘어서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집안에 뭐 대학생 한둘만 있어도 이 걱정되거든요. 휘청거릴 만큼 등록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요.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도 혜택이 좀 늘었다면서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자금 대출은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5일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일단 금리가 1.7%로 동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으로 100만 원이 있어도 이걸 예금에다가 한 2, 3%짜리 넣어놓고 차라리 대출을 받는 게 이 금리 면에서도 차라리 유리하다라는 거죠. 특히 올해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먼저 등록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봤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뭐 잘 사는 집안은 안 해준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폐지되면서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 형편을 따지지 않고 일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충족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앞서 제가 무조건 대출을 받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이 대출은 나중에 이 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한 다음에 취업 후에 상환을 하게 되면 그 상환한 금액의 15%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중에 이 100만 원을 갚게 되면 이자를 포함해가지고 다 붙였을 때 100만 원만 갚아도 15만 원을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어찌 보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러네요. 다만 생활비 대출은 차이가 좀 있는데요. 대학생은 기존처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가 유지되고요. 대학원생은 지원 대상이 기존 4구간에서 6구간 이하로 이 소득 여건이 조금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대학교 등록금도 부담이지만 아이들 사교육도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요. 그렇죠. 사실은 뭐 대학생뿐만 아니라 어린애들부터 이제 학원 가고 그러잖아요. 사교육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마련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와우. 그동안은 이제 학교 가기 전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만 이런 학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대상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된 겁니다. 다만 예체능 학원비만 가능합니다. 뭐 태권도, 미술, 음악처럼 아이들 많이 보내는 예체능 학원비, 그러니까 수학, 영어 이런 공부시키지 말고 이런 거 예체능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줄 테니까 조금 장려를 하는 수준이겠죠. 연체대 30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 두시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이 예체능 학원비 부담을 일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손자, 손녀 돌보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또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해서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그동안은 5살만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살에서 5살, 그리고 내년에는 3살에서 5살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학부모는 공립유치원을 보내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 사립유치원이면 11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이면 7만 원 안팎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네. 이게 맞벌이 때문에 아이를 뭐 이제 직접 부모가 돌볼 수 없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생후 3개월에서 12살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용 요금을 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좀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맞벌이 가정이나 이 조부모가 돌봄을 함께 맡는 가정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을게요. 지난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 시설에서 야간 연장 돌봄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기존 오후 8시에서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연장 운영이 된다고 하고요. 6세에서 12세까지 맡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뭐 야간 학원이나 개인 돌봄 이용하셨던 가정이라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 챙겨봐야 할 머니 체크포인트 분야별로 살펴봤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